안녕하세요. 충고차는 유미카의 이유미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미카의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 이름은 김령호고요. 네, 고향은 어디십니까? 청진시 송평구역에 있었고 네. 거기서 살다가 네. 그다음에 군대 나갔다가 네. 네. 대한민국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대한민국에는 2012년도 9월 7일 날 오셨구나. 왔고요. 네. 우리 선생님 사연을 제가 우연치 않게 카톡에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오셔서 12년 만에 헤어진 딸을 찾았더라고요. 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있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 와서 네. 이만각에 한번 나가봐라 네. 해서 그 이만각 나가서 우리 딸이가 이만각 보고서를 2015년도에 내인데 연락이 와서. 이만각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김향순이 아버지 딸을 찾는데 김향순이 맞나? 맞다 하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주라는가 할까 전화번호 주라 했더니 줘서 10분 만에 또 다시 다른 데서 전화 왔더라고요. 딸하고 둘이서 전화 통화할 때는 처음이니까 우리 딸이가 거기서 조금 할 때 장난질하다 발이 뒤축이 조금 째진 허물자리 있어요. 그 아빠 내가 뒤축에 째진 허물자리 그 생각나나 해서 맞다니까 아긴 딸이 맞구나. 아긴 네 사진을 보내고 내 사진을 보낼게 해서 둘이 사진 교환하니까 딸이 맞았네요. 딸이 맞았습니다. 그래 그다음에 뭐 솔직히 두세 번까지는 전화 통화를 해서 그저 울다 나니까 말은 제대로 못했네요. 계속 울기만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네, 12년 만에 만나셨으면은 우리 따님은 몇 살 때 헤어지셨다가 만나신 거예요? 13살에 헤어졌다가 5세 만났네. 5세 만나서리 그냥 참 보고. 우리 탈북민들을 위한 이 방송이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탈북민들을 위한 이 방송이 정말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가족을 찾아주셨거든요. 예, 또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유미카에 출연하신 거는 정말 따님을 만나 이렇게 행복한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못 찾은 딸과 그 와이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번에도 기적이 꼭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 유미카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맞아요.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솔직히 한 살부터 부모 없으리서 고아로 살아나니까 좀 가족 생활에 대해서 좀 많이 그립지요. 그런데다 또 가족들을 몽땅 다 잃고 나니까 헤어진 거죠. 그럼 다 헤어지다 나니까 좀 많이 슬프죠.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가족들과 어떻게 왜 헤어지게 되신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원래 청진에서 살다가 96년도에 김일성이가 핵심 당원들을 뽑아서 아오지 탄광 갔어요. 그래서 아오지로 가셨습니까? 아오지 탄광 가서 아오지 탄광에서 3년 동안 일하다가 너무 생활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러면은 아오지 탄광으로 또 가신 거잖아요. 거기서 갱에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또 쭉 일을 하시면서 결혼도 하셨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랑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97년도부터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고야. 좀 많이 방랑 생활을 하다가 99년도에 고난의 행군 때 중국에 나왔는데 중국에 나오기 전에 양강도 삼장리라고 있어요. 삼장. 삼장에 거기 산에 가서 막을 짓고 거기서 늘 생활했지요. 온 가족이 산에서 온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까? 뚠막 짓고 생활을 하다가 뚠막에서 감자 이삭 좋은 거 10월 달에 몽땅 귀살 때 아들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뺏어가다 나니까 뭐 은감자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10월이면은 북한 양강도에는 가을거디, 감자걸 가을거디 하잖아요. 그렇죠. 다
다 갈거지 해가고 예. 그 밭에 조금 남아 있는 거를 이삭주이죠. 예. 예. 다 목해간 거. 그렇죠. 예. 있는데 안 가져간 게 아니라 못 봐서 목해간 거. 그렇죠. 그걸 땅을 더 뚜져가지고 이삭을 주워서 예. 그거를 드시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뺏어간 거예요. 그것까지 다 뺏어갔죠. 그러다 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아, 진짜. 99년도 3월 달에 음. 그날 데리고 중국에 한번 들어왔다 갔어요. 아. 중국에 들어왔다 갔는데 큰 애를 데리고 중국에 예. 넘어가신 거예요? 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예. 우막에는 사모님이랑 큰 딸을 있고요. 두두고 조그만 있고 큰 딸만 데리고 큰 딸만 데리고 중국 들어왔다가 하령시 훈융촌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서 옷하고 쌀하고 좀 네. 얻어가지고 나 오다가 두만강 넘어서 병방 아들한테 또 잡혔지요. 그러니까 그 물건은 몽땅 뺏기고 그다음에 또 뭐 산에 올라가도 먹을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아빠 우리 여기서 산에서 이래 굶어 죽겠나. 아빠 딸이, 난 큰아가 나는 조그매 데리고 중국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그매가 데리고 중국에 넘어왔지요. 그러면은 음. 큰 딸이랑 먼저 중국에 넘어갔다가 예. 거기서 이제 엄마랑 동생한테 먹을 쌀이랑 옷감이랑 가지고 다시 넘어왔는데 그렇죠. 넘어도 오기 전에 변방에서 잡혀가지고 잡혀가, 예. 물건들을 다 뺏기고 예. 또 빈몸이 된 거잖아요. 그래요. 빈손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으니 큰딸이 동생까지 데리고 넘어가겠다라고 해서 중국으로 다시 넘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둘이 먼저 넘어왔죠. 아. 딸이 둘이 넘어오고 우리 둘은 거기 와이프랑? 있다가 다시 우리 넘어와서 또 하령 군육촌에 가니까 딸들이 거기서 열흘 있다가 어디 간지 없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큰 딸은 또 딸로 팔려가고 어떡하니. 조그매는 팔린 아이 갔는데 연길시 시장에서 좀 우는 거 울고 다녔구나. 울고 언니도 다니는 없어졌으니까. 그래, 울고 다니는 거 그 어떤 사람이 데려가는데 교회에서 데려갔단 말이요. 걔가 교회에서 그 우리 딸이가 데려다가 좀 있다가 그다음 거기서 단속하니까 그다음에 stan동 그쪽으로 교회 단체에서 연락해서 데려가니까 그 집에서 양딸로 잘해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큰 딸과 작은 딸이 먼저 넘어갔잖아요. 중국에. 예. 넘어간 상태에서 큰 딸은 그 당시에 13살인 거였잖아요. 큰 딸은 16, 조그매는 13살. 큰 딸은 16살이었고 예. 작은 딸은 13살이었는데 예. 큰 딸은 그래도 16살이면 나이가 좀 있으니 다른 곳으로 어딘가 인신매매 당한 그렇죠. 거고 13살인 동생은 언니도 없어지고 하니까 혼자서 시장에서 방랑을 하다가 어느 집에 양딸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선생님과 딸들은 완전 이별이 된 거고. 이별이 됐죠. 그러면 사모님은 그때 옆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딸들이 여기 있다가 어디 간지 모르겠다 해서 그다음에 난 또 다시 북한 건너왔나 해서 거기서 한 달 좀 일하다가 와이프는 더 두고 내 혼자서 돈 좀 지고 다시 북한 나왔죠. 그때 북한 나와서 또 잡혀서리 그때 또 무산 보위부에 있다가 그다음에 청진 직결소에 나갈 때 밤에 기차 갈 때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도망쳐서리 다시 또 중국에 들어왔죠. 기차에서 뛰어내리셨습니까? 네. 진짜로? 진짜 안 다치셨습니까? 다친 건 없고요. 그 조금 아픈 거는 있죠. 아무래도 요령은 어떻게 뛰어내리면 안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릴 때 기차가 아무리 전기 기관차라 해도 오르막은 좀 시속이 느리니까. 시속이 좀 많이 떠요. 그 사람이 뛰어가는 것보다 조금 빠르니까 뛰어내릴 때 가는 방향 쪽으로 발로 벽을 차고서로 훅 뛰어내려야 돼요. 그 뛰어내리는 요령 좀 잘 알고 뛰어내려야지. 마음대로 반대쪽으로 뛰어내리면 무조건 아니죠. 죽는 거고요. 가는 방향으로 뛰어내려야지. 이거 아무리 요령을 알려준다 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차에서 뛰어내릴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러면 또 다시 돌아와서 지금 딸들은 먼저 갔고 후에 딸들을 찾아서 중국에 넘어갔는데 딸들은 이미 다 없어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거기서 돈을 좀 구해서 북한으로 다시 넘어와서 와이프랑 살다가 또 다시 중국으로 같이 와서 와이프를 또 하령에다 더 두고 내가 북한 건너가 가서 보고서로 내 다시 올게 했죠. 근데
거기서 또 잡혀서 넉 달 만에 가니까 와이프도 또 팔려갔죠. 그러다 보니까 소식은 모르죠. 그러면은 하령시에서 몽땅 다 헤어진 헤어졌다고. 거예요? 예. 그러면은 딸들 찾아서 부부가 같이 넘어갔는데 예. 그 딸들은 이미 없어졌고 음. 또 선생님께서 잡히시는 동안에 중국에 남아있는 우리 와이프분께서는 애들 엄마는 거기서 또 이제 인신매매 당하셔서 그럼 결국에는 이제 4명이 다 네 헤어진 명 다 거잖아요. 둘이 다 헤어졌죠. 그렇게 해서 4명이 다 헤어지신 거예요. 예. 그러면 선생님은 잡혀 나가서 감옥에 갈 뻔했는데 기차에서 다행히도 떼어 내리셔서 다친 데 없이 살아남으셔서 또다시 중국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예. 넘어와서는 어떻게 별탈이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별탈이 있었죠, 또. 또 잡히셨어요? 또 1년 또 있었죠. 1년 살다가 거기서 우리 한국말 하면 노가다라고 하는데 일용직을 하셨구나. 집중 일을 하다가 거기서 또 누기 노바이가 좀 괘씸하니까 노바이를 고장한다는 게 나를 고장해서 노바이를 벌금시키느라고 나를 고발해서리 거기서 또 잡혔죠. 그래 잡혀서 또 다시 또 북송되고 거기서 또 다시 무산 보이부에 가니까 너는 또 잡혀왔나. 그래서 또 거기 보이부에 있다가 또 두 번째도 기차에서 또 뛰어내렸죠. 또 뛰어내렸어요? 거기서도? 두 번째도 아무래도 거긴 아니까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또 뛰어내렸죠. 그러다 나니까 뭐 거기서 또 다시 중국 또 중국 또 넘어왔죠. 두 번을 북송당해서 두 번을 감옥에 가는 도중에 기차에서 뛰어내리신 겁니다. 이야, 날바람이 있으셨네, 선생님께서. 아, 그때는 젊으니까 조금 시장도 뭐 뛰어내리면 뛰어내릴 것 같습니까? 마음은 같아요. 마음만. 사실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그래도 다행히도 안 다치고 사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또 뛰어내려가지고 중국으로 또 넘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또 넘었죠. 이번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2년 만에. 또 잡히셨어요? 2년 있다가 이번엔 3번째로 잡혔는데. 또 잡혔구나. 3번째로 잡힐 때도 한번 아들이 있겠나 해서 다시 북한 넘어오다가 북한 넘어오다가 또 북한에서 두만강 넘어는 제대로 넘어왔는데 북한에서 잡혔구나. 근데 북한에서 이 연사에서 무산을 쭉 내려오면 경비대 아들이 있다고요. 돈이 있었으니까 중국 돈하고 그다음에 전지 있었는데 그 전지에 한국 신문 그 안에다 가마 연고 못 봤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한국 신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레쉬 안에다가 한국 신문을 감아서 넣었어요? 이게 약 놓으니까 놀지 말라고 거기다 고정시키라고 그 신문 가마 연고 모르고 어떡하냐. 그거 전지 뺏겼는데 그 안에 한국 신문이 있으니까 네가 한국 갔다 왔구나 하면서는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서 또 잡혀서 무산 감옥에서 좀 있었죠. 그러면은 중국에서 3년 동안에 계시다가 딸들이 행여나 북한으로 넘어오지 않았나 싶어서 딸들하고 사모님이 그래서 가족 찾으러 일부러 북한을 넘어왔는데 경비대에 잡혀서 몸수색 당하다 보니 그 안에 후레쉬 속에 한국 신문이 있는 것까지 발견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잡히셨네. 중국에서 잡힌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가족 찾겠다고 넘어갔는데. 그러면요, 선생님. 북한에서 사실은 국경을 넘어선 순간에 한국 신문이든 특히 신문은 더합니다. 잡지나 신문이나 성경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넘었을 땐 거의 간첩 취급을 받거든요. 그렇죠. 많이 고문도 당하셨을 텐데. 근데 괜찮으셨어요? 고문해도 나는 한국 신문 어디서 났나 중국에서 그 집에서 전지 중계지 내 이게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거 그냥 가지고 오겠나.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리 때려도 뭐 그대로니까 솔직히 내 몸에는 흠집이 많아요. 맞아서리 흘렀던 자리가 흠집이 많은데 고문당해서 그다음 다른 데서 또 일하다가 또 도망치고 그러다 보니까 3번 도망쳤지요. 그러면은 다행히도 조사할 때 끝까지 나는 이 신문이 들어가 있는지 몰랐다라고 몰랐죠. 진술을 잘 하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풀려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교화도 아예 안 가고
그때는 교화 안 가고 네 번째 교화 갔죠. 또 잡히셨어요, 그러면? 그렇다. 또 잡혔죠. 네 번째 또 잡혔죠.